편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살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또 합창단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을까요? 그때 끄트머리 노랫말에 없다카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덧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끝없는 고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살아보면 별거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근본과 도리를 다하면서 살자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절에 온 지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한 50년 됩니다. 아직까지 50년은 안 됐지만 40년은 넘었거든요. 오늘 또 주지스님하고 아침에 잠깐 차담을 나누면서 열애사도 구룡사도 사시기도 전에 108대참을 불자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렇게 살았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한 시절은 나도 만만치 않았어요. 백팔대참회를 보편적으로 불자들하고 할 때는 3번씩 하고 난 다음에 대자대비 민중생으로부터 들어가서 근데 요즘 108배 하는 연불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막 조급하게 다구쳐가는 것 같아. 부처님 명호가 길거나 사구계가 있을 때는 다 바짝 엎드려서 하고 스스럼 없이 일어나서 엎드리면 되고 부처님 명호가 짧은 데는 지심규명례를 이끌어가는 스님이 좀 길게 좀 빼주고 그런데 부처님 명호가 길든지 짧든지 그냥 바짝바짝 몰아쳐가는 형국이 되면 분주하고 번다하고 조급해지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108대참 하던 테이프 구룡사에 있어서 그것을 CD나 테이프로 좀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불자들한테 한 번, 두 번쯤 틀어주어 보고 스님도 듣고 함께 하는 이들도 들어보면 아, 이것이 리듬을 가지고 하는 기도겠다. 그리고 끝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불 정건을 해보면 옥굿을 쟁반에 굴러가듯이 한없이 끝없이 하고 싶지만 보내주어야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가는 이들 생기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24시간 계속 그냥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목탁을 치고 싶지만은 마칠 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오묘함도 배우게 되더라 그거죠. 근데 요즘 제가
신중기도하는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저번에 말씀은 드려놨어요. 우리나라는 뭐 통도사 같은 절은 큰 절에 12법당이 있지만 12법당이 있다 보니까요, 대웅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하고 설법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하고 저 영산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하고, 법당은 각각 다른데 그 법당에도 목탁 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같이 서가모니 부를 하기도 하고, 관음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님을, 당연히 약사전에서는 약사의대부를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도시에 있는 절들은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양한 기도를 훈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때는 조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늦게 깨달았어. 그것도 통도사 주지하는 머리에 깨달은겨. 그래서 신중기도 할 때는 신중단의 기도를 또 하니까 사실 기도 때는 12달 3일씩이라도 그래도 우리의 그 스승이신 서가열의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혹여 기도하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싫어서가 아니죠. 저도 관음시당에 젖어 있고 지장시당에 젖어 있는 사람이지만 얼른 내가 요령 내려놓기도 급하게 그냥 3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나무 하니까 3개 이랬잖아요. 보문할까 봐서. 다른 때 당연히 그렇게 백일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지만 신중 기도할 때는 꼭 유념해서 소임자 스님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지. 전 많은 스님이나 불자들이 참 복 있는 스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복이 있어. 뭔 복? 돈복? 일복. 일복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많은 불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열애사 불사할 때도 그렇게 절박할 만큼 IMF 때인데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군 교구를 소임을 맡고 지금 한 2달 동안 전방 후방 막 이렇게 다니면서 법회도 하고 지휘관들도 만나고 또 불자들도 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번 달 10월 달 잡지에다가 그런 말 써놨습니다. 구룡사에서는 저 앞에 관세음 보살님 앞에 모셔져 있는 불전함에 담기는 보시금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삼각 건물에 포교당을 세울 때 그 돈으로 탁자도 짜고 부처님도 조성하고 살림살이 세간살이도 장만해서 포교당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전함에 나오는 보시금을 다양하게 참 많은 곳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룡사 열애사 관세음 보살님전 불전함에 들어오는 그 불전 보시금은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군인들 손목에 합장주 하나씩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양금으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 표정이 땡가며? 여러분, 합창단에서 음성 공양을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잘못하면 찬송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동안 시조 음율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에다가 교회에서 노래로 퍼부어서 CM송처럼 주입시킨 근거입니다. 요즘은 우리 찬불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야차시 하면 찬송가 식으로 흘러가기 십상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팔목에다가 뭘 거는 건 어깨 쪽지 아파도 뭘 걸대? 뭘 차고 댕겨? 근데 그게 훨씬 낫다냐? 근데 내 눈에는 합장주 염주로 보이대. 염주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2등, 3등이야. 손에다 들고 굴리면 다 염주 금메달이요. 그 밑에 뭐 달린 것만 안 보면 다 염주든 불자로 보여. 그리고 뭘 들었어도 안 든 사람보다 나아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있어 돌리는 거. 그래도 염주가 1등이요. 왜냐하면 염주는 부처님 때부터 있었거든요. 염주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부처님 제자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파킨슨 병처럼 이렇게 그분은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다물고 있으면 다물고 있잖니. 근데 어떤 이는 말이요, 다물라게도 떨리는 이도 있고 막 뭐라고 막 씹으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도 있고, 또 성질나면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입이 삐쩍삐쩍삐쩍삐쩍 그래 닦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벨 싫은 이들도 많다. 근데 부처님 눈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속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숨은 숨인데 한숨 쉬는 게 낫소, 관세음 보살하는 게 낫소? 어? 어떤 게 나? 한숨은 100번, 1000번 쉬어도 뜨거운 기운이 나와. 근데 거기다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실어보세요. 지장보살 훨씬 시원해. 속이 푹 풀려. 그것을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해준 거예요. 손에다가 염주를 쥐게 하고 돌리게 하고 그냥 입이 움직이는 데다가 염부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품새가 갖춰졌소, 안 갖춰졌소? 그러니 1등이요. 내가 인생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고 한대요. 애들은요, 옛날 애들은 화장 안 했다? 요즘은요, 유치원 애들도 누주 바르고 온디야?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이 가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 누주 바른 거 봤어? 봤어, 안 봤어? 그분들 화장한 거 봤어? 파운데이션 발랐어? 아이라인, 마스카라 헐쳤어? 그래도 그 스님들은 마음 장상, 심상을 닦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시는 것
보시고 계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개혁에 없던 말이 나와가지고 막 넘어가가지고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가 일복은 있고 일할 복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것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야, 한 달에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럼 그거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넣어주세요. 그럼 그게 1억이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복력이 없으면 한 1,000명이 한 10,000원씩만 좀 나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될까? 그러면 1,000,000원이다? 아니, 일산 열애사에서 한 100명이 한 10,000원씩만 좀 얹어주면 안 될까? 그럼 1,000,000원이다? 요걸 쪼개면 1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10,000명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보니까 그 돈이 10,000원씩 돌아가. 10,000명이 10,000원을 모으면 1억인데 1억을 쪼개서 10,000원씩 나눠주려고 보니까 10,000명한테 밖에 안 돌아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10,000에 모으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억을 10,000명한테 쪼개는 인생으로 나눠버릴 것인가? 요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뭐라고 났던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2.2% 65세 이상의 노인 어른들이래요. 65. 나는 거기 해당 안 돼. 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어. 근데 곧 가. 오늘 주지스님하고 담소하는 중에도 벌써 내가 1080배 안 쉬고 1080배 하면 3시간 조금 더 걸려요. 어떤 사람은 3000배 하는데 뭐 3시간 걸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친가? 저런 몸에 힘을 빼고 바짝 일어섰다 바짝 엎드렸다 바짝 일어났다 해야지, 일어나는 척하다가 엎드리고 엎드린 척을 일어나고 이러면 몸 다 망가져 버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들도 있어. 절할 몸이 안 되면 그냥 앉아서도 해도 돼. 아니, 누워서도 해도 된다. 티베트 불교는 엎드려서도 하던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3,000배를 하고 매일 1,080배를 하고 청명대중들하고 108대참을 하루에 3번씩 한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휙 지나갔어. 지금 안 하면 죽는다고 뭐 할지 모르지. 근데 그런 여백의 공간을 지금 못 가지고 살고 있어. 주지스님도 다리가 안 좋아. 우린 모두 장애가 다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장애요. 이번 10월달 잡지 꼭 보세요. 내가 사탐, 병탐, 노탐에 대해서도 써놨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병 들어가지고 발부둥 치는 거, 늙은 노탐으로 발부둥 치는 거. 오늘 불교방송 BBS에서 뜨는 문자에 보니까 암도 스님이 해준 말씀 중에 그런 말이, 공덕을 소멸하는 데는, 그걸 없애는 데는 분노심보다 큰 것이 없다.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야 공덕인데 공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분노심이다. 그런 법구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자막으로 한 줄 썼던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살피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 지금 언론 방송에서는 약속했으니까 달래야 줘야 된대야. 얼마씩? 나는 지금 10,000원씩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때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며. 20만 원? 근데 여러분 5천만 인구가 10,000원씩 모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억이에요. 5천억. 1년에 우리가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에서 모으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백억? 몇천억? 몇천억 안 돼. 1억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 내가 무슨 동전 세듯이 얘기하고 있네.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누면 10만 원, 20만 원이 합하면 이것이 1년이면 몇 조라는 거예요. 몇 조. 그래서 저는 정우 스님 참 착하잖아요. 1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나한테 좀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부당한가요? 우리 부타TV 인터넷 방송 보는 불자들한테도 똑같이 내가 지금 부탁합니다. 나한테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주면 안 될까요? 뭐 하려고? 젊은 청년들한테 손에다가 염주 하나씩 걸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국군의 날 저 전방에 신병교육대에서 19살짜리 지원병과 23살이면 조금 군에 늦게 간 겁니다. 아니 30살 먹은 놈도 가긴 가더라만.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19살짜리 21살짜리가 23살짜리한테 형이라고 하더라니까. 좋아졌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늦게 군에 오면 계급이 낮고 군에 입대한 연수가 낮으면 반말 탁탁 기합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말이요. 아니 같은 동료인데도 나이 더 먹었다고 형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 병사들 중에 훈련병 중에 손에다가 합장주를 쳐 걸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좋아 보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처신까지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 병사들이 또 군인 중에요. 육군을 얘기하자면 육군 중에 전방 부대에 수색대 민정경찰이라고 써놓은 그 군인들이 대단히 고생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대다수가 자기 스스로가 자원한 사람이에요. 자원했다고 그 부대 다 가는 거 아니요? 신원조회를 철저히 해야 돼. 왜냐하면 155마일 휴전선 있는 그 GOP, DMZ 안을 경계해야 될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자원해가지고 수색대 민정경찰이라는 마크를 착 달고 부대 배치되는 그 사람의 손목에 뭐가 걸려 있었다고?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염주를 하나씩 걸어줘야 되겠다.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난 10,000원이라고 안 해서 머니가 필요하다. 머니가. 1년에 10만 개면요. 저가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들이 10만 개를 병사들 팔목에다가 걸어주기로 작정하면요. 하나에 300원이면 3천만 원이고 500원이면 5천만 원 됩니다. 300원, 500원도 모든이 몇 천만 원에
기운을 가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 오늘 꼭 그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선거 때 개괄적으로 계산한 법으로 생각하면 돈 1, 20만 원 줄 수 있어. 요즘요 1, 20만 원이 돈이요? 그런데 10만 원도 매일 10만 원씩을 쓰게 되면요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받지 못하는 연봉자가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우 스님은 어제 하루도 385만 원 쓰고 왔어. 군에 가서. 그리고도 계산 안 들어간 거 있었다.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볼펜을 3,000개째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3,000개. 그것은 장교들, 부사관, 준사관 이런 분들을 부대 방문했을 때 불자들한테 하나씩 군종 교구장 이름으로 그 볼펜을 선물해서 2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2,000개까지는 탈랑 볼펜 하나 담아져 있는 거였는데 3,000개째는 제가 아이디어를 또 하나 발현시켰어. 거기다가 보조신을 하나 넣어놨다. 보조 그 싱. 그러면 케이스도 안 버리고 거기다 담아서 한참 더 서랍 속에 보관해 놓을 걸로 믿고, 그러니까 더 나를 기억하고 스님을 기억하고 군종 교구를 기억하고 불교를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총무 원장 스님한테 그랬다니까. 스님, 군종 교구장은 법을 바꿔가지고 총무 원장 스님이 겸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우 같은 사람이 부교구장으로 현장에 뛰면 군 포교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바싹 뒤집으면 뭔 소리요? 총무원장이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종단적으로 저에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소리요. 구룡사 열애사에서요 이번에 군불교를 위해서 1억 종단에 전달해서 종단으로부터 제가 수령해 왔습니다. 또 군법사 스님들한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연평도 쪽에 있는 해병대 법사님은 스님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봉고차가 10년이 넘어서 곧 엔진이 땅바닥에 내려앉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선사 주지 스님한테, 구룡사 주지한테 총무원장 스님에게 전달을 해갖고 지정기탁을 하게 하고 나는 그 옆에서 들러리 섰다가 나는 거기서 받아오는 형국은 종단을 경유하면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시주한 여러분들도 불교신문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그런 거 있으면 또 돈 많은가 봐. 1억씩이나 갖다 주고 이럴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런 돈을 그렇게 올곧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할까? 어떤 쪽이 전자요? 후자요? 도선사 주지 스님도 내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 얘기를 제안하기를 종단에다가 스님이 봉고차 한 대를 사주면 저는 종단으로부터 그 차를 받아다가 해병부대에다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했으면 거기도 할 일이 많고 도선사도 손 벌리는 데가 많고 해가지고 쉽지 않았을 건데, 사람들 많이 있는 데다가 도선사 스님이 그런 큰 일을 하나 해주면 도선사 신도들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묻더라고. 얼마면 되는데요? 내가 2,500만 원이면 차량 등록까지 다 마치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돈 받는 날은 딱 써가지고 뭐 여기서 열어서라고 써놨듯이 3,000만 원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나보고 왜 어제까지 2,500이라더니 오늘은 3,000이냐 이거요. 근데 제가 거기서 탁 뭐라 했냐면 빈차로 보내냐? 빈차로. 새 차를 보낼 적에 차 안에다가 초코파이라도 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척 알아듣고 파한대소 하면서 스님한테는 못 당해요 하더니 3,0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 도전사 스님한테도.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한 당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되었답니다. 613만 명. 저번 달까지. 2025년이면 앞으로 12년 후에는 1,000만 명이 될 거야. 아, 이거 좀 늦게 태어날 걸. 좀 오래 살게. 응? 그런데 며칠 전 부산에서는 6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됐어. 숨진 지 5년 만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새 살았는데 새 산 집의 주인은 집이 얼마나 많았으면 거기까지 오는데 5년이나 걸리냐? 그런데 세계 노인 복지 지수에서는 불쾌지수처럼 우리나라는 91개 국가 중에 67위, 남아프리카 65위, 우크라이나 66회, 67번, 우리나라가 복지, 노인 복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것다 대고 기초수급이니 연금이니 이런 것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금 봉급자들은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매달 월급부터 뛰는 것은 이만큼 뛰었는데 받는 것은 이것보다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그거 싹 소멸될 거라고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지금 저 중앙정부 지금 뭔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업무가 마비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입법기구인 정치권과 행정부처의 백악관에 거기에서 갈등이 그런 엄청난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란이 있을 때 그것도 제가 10월달 우리 잡지에다 써놨습니다.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60년대 초에 그랬습니다. 국민소득 69불이면 지금 1,000원으로 쳐도 7만 원밖에 안 돼. 7만 원. 그럼 한 달에 전체 국민이 7,000원 정도씩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50년 만에 2만 불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다고 그래요. 돈은 소금인가비요? 먹어도 껄떡거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그럽니다. 경제 대국. 삼성이
3, 4분기에서 수익이 10조 났습니다. 10조.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5천만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 2만 원씩 모으면 1조니까 10조를 모으려면 5천만 명이 한 달에 20만 원을 모아야 10조가 돼. 큰 돈이죠? 우리는 뭐 억도 잘 모르는데 조까지 얘기해갖고 뭐 얘기가 잘 되겠어.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600만 명 중에 600만 명 65세 노인 중에 기초수급으로 500만 명에게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한 달에 5천억이에요. 20만 원 주면 한 달에 1조, 1년이면 12조, 정부에서는 10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야 된다는 게 약속이라니까. 약속이니까 주어야 된다네. 받자고요. 달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라는 이제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부처에서 그것을 조율하고 계산 다시 해보고, 그런데 자꾸 있는 사람 거 걷으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거 걷어서.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가 너무 무거우니까 빼다가 이쪽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돈이 쌈짓돈처럼. 저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 북한이 낙원 됐습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낙원 됐습니까?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심히 살았고 돈 벌 짓을 해갖고 버는 거 아닌가? 밀수해갖고 벌었을까? 도박해갖고 벌었을까?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보면 있는 사람은 국가에다 내놓는 방법이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열애사에서 지금 해오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금년 초에도 20kg짜리 쌀 얼마 모았어요? 법당 가득 모았잖아요. 오늘 또 내가 주희씨한테 그랬어. 우리 금년에 벼농사 졌는데 쌀 20kg짜리 몇십자로 방 하나 찧어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정우 스님 마음속에서는 구룡사 다 먹자 했겠어. 구룡사 1층에 잔뜩 쌀이 쌓였으니까 뭐냐 했더니 방아 찧어왔어요. 농사진 거, 금년 농사진 거 걷어갖고. 그래서 내가 정우 스님한테도 한꺼번에 고춧가루도 다 달라고 하면 지 것도 아닌데도 지 것 주듯이 하니까 우선 먹을 만큼만 달라고 하고, 김장할 때 고춧가루는 아주 푸짐하게 갖다가 써라. 금년에 고춧가루를 마른 고추를 1000kg도 더 땄다고요. 여러분들 갖다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지는 않고 따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을 것이냐 나눌 것이냐, 나누는 공덕과 나누는 복력과 나누는 그 기분은 나눠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 받고, 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아도 살만한 이는 받지 마세요. 예? 10조라는 돈이 노인들에게 가야 되면 아이들한테 지금 무료 급식까지 지금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방값 등록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걱정됩디다. 근데 한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1억도 나누니까 10,000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니까 1억이 되는 그 이치를 내가 아까 10,000원만 달라고 하는데, 줄만한 사람이 안 주는 것도 밉상이지만 줄 수 없는 형편에 그것 준다고 또 지팔을 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10만 원, 20만 원 지금 그 기초수급자처럼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주이심 내가 볼 거요. 에?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고 중국은 이 인구의 10배가 넘는, 이게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인구가 많기도 많이요. 일본은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인구가. 그런데요, 65세 이상이 3천만 명. 5배. 우리 600만이니까 그쪽은 2배 인구가 많은데 노인 인구는 5배. 그러기만 한 줄 알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30-40%가 노인이 돼. 그런데 일본은 100살 넘은 노인이 중국의 3배, 인구는 10배가 더 많은데 노인 인구는 100살 넘은 노인 인구는 3배가 더 많아. 그런데 거기 계산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나이들 들어서 계산 잘 안 되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세계 인구 70억 중에 100살 넘은 노인이 31만 명이래요. 100살 넘은 노인이. 그 중에 우리도 하나씩 끼입시다. 그런데 그 중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명이 일본의 100살 넘은 노인이. 65세는 3천만 명이고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고 100살 넘은 노인들이 5만 명이 일본에 살고 있어. 일본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그 전에 불교대학을 제가 한번 그 시 한번 들려줬네. 외정시대 때 작자미상의 시인데,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럼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이름은 못 밝혔는데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시요. 지가 무슨 양반이라고 지가 뭐 점잖다고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힘도 없는 거지. 쳐두자니 애가 우는 꼴이 보기도 싫으니까 그럼 가다가 개똥은 널렸잖아요. 개똥에 미끄러져 갖고 소똥에 콧잔댕이 탁 튀면 얼굴에 다 뭉그러지는 거지 뭐.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오래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분들의 장수 비결을 물으니까 소식을 하고 적게 먹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100살 넘은 노인이 1,064명인데 1264명인데 남자는 200명, 여자는 1,064명. 5배가 더 많네. 모진 세상이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것 우리 너무 말 만들지 말고 받아야 될 가정에서는, 근데 사실은 한 5, 60만 원은 있어야 근근히 한 달 살 수 있대요. 노인이 혼자 살아도 56만 원, 평균치로 56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20만 원도 작지요. 응? 그런데 지금 20만 원 못 주겠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에서는 줘야 된대, 약속이니까, 야당에서랑. 근데 정부는, 국가는, 중앙정부는 부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한번 살펴드리자 이겨. 그래서
불자들 숫자 많잖아요. 이게 노인들도 많이 댕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 반납하라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10,000명이 10,000원씩 모아도 억인데 10만 원을 10,000명이 모으면 그게 조요, 조. 아셨죠? 잘 알아듣는 것 보면 참 다행이요. 근데 일본의 모리 교수라고 하는 이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나라 원광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쪽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표에 보니까 일본은 오래 사는 순서, 종교인,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순이요. 우리나라는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교수, 고급 공무원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근데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단명하는 데에 들어있더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순서에 들어있더라. 일본은 종교인 다음으로 오래 사는 게 경제인이어서 정치인보다도 더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인과 정치인과 연예인과 교수와 고급 공무원들이 오래 살아. 지 할 말 다 하고 살았다 그 소리요. 나도 지금 내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 결국은 낙천적이고 소식을 과식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살면요, 긴장을 하는 것은 매우 건강에 좋은데 그게 중첩되면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100살 넘으니까 1264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는 200명이고 여자는 1000명이 넘었으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남자가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어 있는데 왜 일찍 죽을까? 집에서는 가족 책임이요, 아내 책임이요, 사회적으로는 너무 몰아붙인 책임이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오래 사는데 왜 산업 전선에 있는 남자들은 일찍 죽었을까? 일찍 죽는다고 했을까? 애간장이 녹아서 그려. 그런데 그러면서도 두산그룹에서 해놓은 것 보니까 아들아 날 잡지 마라. 아버지 노릇 힘들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4명 중에 3명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일찍 숨 거둔겨. 앞으로 지금이라도 있을 때 자리야. 알았습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 자료에 보니까 큰 소리 치는 남자가 장수한다네.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게 생겼어. 지금도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나는 남자 아니지만, 여기 자료에는 남편이,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장수한다.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내가 발췌한 거야. 그러나 공처가는 단명한다. 수명이 짧다 그랬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2가지요. 하나는 공처가이거나 하나는 사회로부터 내몰렸거나. 큰 사업하느니까 암 같은 거 걸리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세상 떠난 것이 가족들 거느리고 회사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그 애를 쓰다가 생을 100살, 우리나라는 100살 사는 애가 1264명밖에 안 되니까 명함도 못 내라. 일본은 몇 명? 5만 명.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 구조가 안정되고 사회 흐름이 상당히 민주화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일본 친일 예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셨습니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편이 되고들랑 노인 수급 그거 정부에서 준다는 거 반납하고 사양하라는 것이고, 나한테는 그저 10,000원만 좀 달라는 거. 자, 남편이 큰 소리 치며 주도권을 갖고 부인이 순종하는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상대적으로 두 부부가 장수하더라. 알았습니까? 순종하세요. 예? 가정의 문제를 부인과 대화보다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남편이 기대 수명보다, 그러니까 길더라는 거예요. 예? 아셨습니까? 예? 아셨어요? 뭐, 마초형 남편이 그냥 짤짤짤짤 매는 이보다는 낫다네. 그리고 사업도 중소기업 하는 분들 가운데 빚 없이 내가 세금 낼 건 내고 당당하게 조그만하게 살면서 내실을 기하는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그런 이들은 오래 산다? 세금 낼 거 지가 다 알아서 내는데, 어?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일찍 듣는 이가 뭐냐? 남자 여자가 서로 강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쳐받아버리는 예편내도 일찍 간다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65살 이전에 가면은 기초연금 안 받으니까 다행이니까 막 우리 계산할 것은 없지만, 나는 언제까지 살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생명 유지의 기본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암세포라고 한다 하는 그런 글을 보고, 요즘 대선 때 20만 원씩 노인들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내 계산으로 해봐도 그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국가가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리면서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수정하고 보완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저렇게도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청와대에 나와보는 것도 아니요, 내가 종교인의 눈으로 비추어 보는 모습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좀 살펴보면서 보듬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거기에 대한 말씀은 또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하튼 간에 이 동남부가, 제가 전전달에는 그런 글을 우리 잡지에다가 썼습니다. 우리는 자갈, 중국은 모래, 일본은 시멘트. 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가 융섭한 물을 섞어서 비벼 놓으면 세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텐데, 우리는 자갈만 세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을 보고, 자갈도 어느 날은 다 중요하지만 닳고 다르면 모래도 되고 시멘트도 되는 그 이치를 어쩌 사람들은 자꾸 등한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65세가 넘는 인구가 우리나라도 곧 1,000,000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둘이서 아기를 1.1명 낳고 만다네. 또 1.1명. 이게 둘이 만나서 둘은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본전치기인데, 세상이 어떻게 인생을 본전치기로 산대요. 좀 세대들 보고 좀 힘들지만 좀 많이 나서 국가를 좀 많이 좀 꽃피우라고 그러세요. 아셨죠? 닭이 1,000마리면 복 나온디야.
그래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자식들이 많아야 그 중에 하나 말이에요. 출가를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하지. 자꾸 벌벌벌벌 떠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진흙탕에 묻혀있는 듯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서 연꽃이 되어서 피어나는, 그런데 그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부터 꽃 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솟구쳐서 피우고 아무리 달밝은 밤도 연꽃은 봉우리를 닫고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먹구름 낀 흐린 날이라도 낮에만 활짝 피는 그 연꽃의 매무새를 우리들 인생에다도 견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칩니다. 만원에 연연하지 마세요.